안녕하세요. 하자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HK 인증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HLK 윈도우즈 랩 테스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윈도우즈 10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할 때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증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 과정은 WHK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과정이고요. 1강, 2강,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3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세 번째 3강으로서 WHLK라고 해서 윈도우즈 하드웨어 랩 킷이라고 하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LK 테스트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HLK 스튜디오 컨트롤러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서버라고 부르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윈도우즈 10 X86이나 또는 윈도우즈 10 X64가 설치되어 있는 타겟 PC, 즉 테스트할 컴퓨터가 되겠죠. 우리가 지난 2강과 마찬가지로 USB 디스크를 하나 꽂아서 이 디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WHK 인증을 한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통해서 양쪽을 보면서 실제 테스트 과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의 과정들은 우리가 2강 때 배웠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2강과 3강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PC 준비. 자, 일단 우리가 윈도우즈 WHK 테스트를 하려면 윈도우즈는 반드시 현재 10이 나와 있죠. 윈도우즈 10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테스트할 PC는 윈도우즈 1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HLK 클라이언트를 이 PC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1강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려는 디바이스를 선정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용할 디바이스는 USB 디스크를 그 디바이스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설치 및 확인. 당연히 우리가 장치를 PC에 꽂고 그리고 적당하게 드라이버가 설치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이제 그 테스트 PC의 준비가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테스트 PC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선행적으로 반드시 미리 선행 조건을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유형의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나 스마트 카드, 터치패드와 같은 그런 디바이스들은 별도의 환경을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 PC를 준비할 때는 아래에 있는 이 URL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그 선행 조건을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윈도우즈 HLK의 프리리퀴짓이라고 하는 이 선행 조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계시면 이곳에 이제 각각의 서버와 테스트 PC의 요구사항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테스트하시는 시나리오라든지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 테스트 서버는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테스트 시스템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또 이곳은 이제 HLK 필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 본문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에라타 필터라고 해서 드라이버를 테스트하다 보면은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데 그 에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인지하고 있는 정상적인데 불구하고 에러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오류의 부분이라면 MS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에러가 아닌 성공으로 로고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라타라고 하는데요. 그와 같은 에라타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반드시 최신 버전의 필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는 방법들을 쭉 보신 다음에 이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죠. 이와 같은 필터를 설치할 때는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HLK 서버 쪽 PC에다가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 PC, 테스트 컴퓨터의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쭉 보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는 PC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테스트 서버가 되는 겁니다. 테스트 PC가 아니라 이제 서버 PC. 그리고 아까 보셨던 대로 실제로 테스트 PC는 여기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셔서 여기 테스트 PC는 이와 같은 조건이
테스트 PC가 되겠죠. 테스트 시스템, 서버 테스트 시스템. 맞군요. 그죠? 네, 테스트 시스템. 제가 이제 헷갈렸습니다. 테스트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하실 컴퓨터가 최소한 이와 같은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버 PC에 대한 준비인데요. 자, 서버 PC 준비도 물론 1강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윈도우즈는 반드시 2012 서버 x64를 설치하셔야 되고 HLK 스튜디오와 컨트롤러를 같이 함께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에 따르면 먼저 컨피그레이션 머신 풀이라고 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되죠. 즉 우리가 타겟을 찾아서 그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그 테스트 PC를 등록해야 되는 작업을 먼저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HLK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이 끝나면 생성된 로그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서명은 어떻게 하는지 이와 같은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버 PC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라타 필터입니다. 에라타 필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참고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그 준비 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원격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할 때는 앞에서 보셨던 이와 같은 그림이 먼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랜이나 또는 무선 랜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스튜디오, 즉 서버 쪽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이 그림은 원격 데스크탑입니다. 이 원격 데스크탑 HLK를 제가 한번 실행한 화면인데요. 서버 쪽이 되겠고요. 자, 컨피그레이션을 눌러서 컨피그레이션에 디폴트 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자, PC가 발견된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보니까 클라이언트 PC가 하나 발견되었고, 이 PC는 현재 not read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필요한 풀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먼저 풀을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테스트 풀. 자, 그런 다음에 이곳으로 PC 머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not read라고 되어 있는 거를 상태를 not ready를 ready로, not ready를 ready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잠시 이제 기다리면 ready로 바뀌어야 되죠. 자,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작업이 바로 풀을 준비한 작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로젝트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로드가 되었고 여기 테스트 PC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션을 선택하시면 여기에 자, 풀을 선택하는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풀은 테스트 풀, 이 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타겟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박스 드라이버, 매스 스토리지 이동식 디스크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박스를 이렇게 켜줘야 되죠. 켜줘야지만 많은 장치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와 같은 장치가 보였을 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USB 대용량 장치,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 보이시죠? 요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테스트 컴퓨터에는 하나의 USB 디스크를 꽂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스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테스트. 자, 우리가 HCK 테스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슷한 이런 테스트 항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와 좀 다르게 테스트 항목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래쪽에 보시면 무시무시한 시간을 자랑하는 5시간짜리 테스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을 다 합쳐보시면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16시간, 그죠? 거의 뭐 하루 종일 테스트를 해야만 하나의 테스트가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대 PC에서 테스트를 마치기 위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자, 제가 지금 장비를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장치의 시그네처를 확인하겠다. 그럼 여기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Run Select 눌러주십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찍을 때 클라이언트 PC, 즉 테스트 PC 쪽에 원격 데스크탑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원인을 좀 정확히 찾지를 못했는데 원격 데스크탑 접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눈으로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 촬영하는 과정 중에는 눈으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원격 데스크탑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일단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바가 움직였죠. 자, 이렇게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정도 테스트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지고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시에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더 선택해 보도록 하죠. 자, TDI 필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자, 그럼 역시 머신 상태가 바뀌고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끝난 테스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어떤 테스트는 에러가 발생하고 뭐 성공하고 이렇게 테스트의 결과들이 상이하게 나타날 텐데 이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 이 HCK와 HLK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 테스트 시나리오상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들을 이제 진행하실 때에 별도의 또 요구되는 이 선행 조건들이 더 있고 그런 것들은 각각 다 우리가 테스트할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테스트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시면 각각의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고 참조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쳤다고 하면 이제 리절트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겠죠. 만약에 이 리절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X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보통 X로 표시되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필터가 적용이 되어서 성공으로 바뀌는데 잘 안 된다. 그게 자동으로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한번 어플라이 필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필터가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는 모든 에러 항목이 다 필터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에라테 필터로 등록되어 있는 애들만 고려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걸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 결과가 있죠. 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면 자, 그러면 이렇게 해당하는 그 테스트와 관련된 그 진행 절차를 얘네들이 로그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로그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어떻게 거쳤고 실제로 패스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자, 어떻게 보면 HCK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테스트 항목만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모든 테스트를 다 거쳐서 성공이라면 마지막 리절트에 가서 패키지에 눌러 보시면 이 패키지에서 Add Driver Folder,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에 사용했던 드라이버 패키지를 직접 지정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패키지를 하시면 이 HLK를 위한 이 WHQL 로고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로고가 만들어지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대시보드에 그대로 올리시면 되겠죠. 자, 오늘 뭐 간단한 테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USB에 관련된 테스트들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USB 테스트를 돌리다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테스트를 거쳤을 때 테스트 환경 준비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에러도 있고 장비 자체가 테스트를 지원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에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꼭 성공적인 로고를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HLK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까지 모두 거쳤습니다. 시간을 크게 3번에 나눠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간단한 테스트들은 금방금방 성공을 하지만 사실 좀 시간이 걸리는 테스트들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하실 거예요. 그때 좀 필터도 적용해 보시고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꼼꼼히 이제 찾아서 하나하나 고쳐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능숙한 그런 이제 테스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구원